네, 안녕하세요. 해피메스의 마그노세 이승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쌍곡선이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될까입니다. 포물선하고 마찬가지로 쌍곡선도 실생활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쌍곡선이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곡선의 뜻입니다. 쌍곡선이 뭐냐 하는 건데요. 쌍곡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에요.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에서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타원의 경우에는 두 점에서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이었잖아요. 근데 쌍곡선은 두 점에서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두 점이 F1이라는 점이 하나 여기 있고 F2라는 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심원들이 쭉 있는데요. 이 동심원들의 반지름은 1씩 증가합니다. 여기가 반지름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거리의 차가 2인 점들이에요. F2에서 여기까지는 거리가 8이고 F1에서 여기까지는 거리가 6이 되니까 차가 2가 되겠죠. 요 점 되고 8하고 6, 그 다음에 7하고 이 점 되겠죠. 그 다음에 6, 4, 그 다음에 5, 3, 그 다음에 6, 4, 그 다음에 7, 5, 8, 6 이렇게 되겠죠. 이런 점들을 이제 쭉 먹으면은 이제 대략 이런 어떤 곡선이 나오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F1에서 여기까지는 거리가 8이 되고 F2에서 여기까지는 6이 될 테니까 8, 6, 7, 5, 6, 4, 5, 3, 6, 4, 7, 5, 8, 6. 그래서 곡선을 부드럽게 연결하면은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F2에서 P까지의 거리하고 F1에서 P까지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 집합. 요 A가 이제 상수가 되겠죠. 그런 점들의 집합을 이제 쌍곡선이라고 부르게 되고, 실제로 그림은 대략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런 형태가 나와서 초점 두 개가 있을 때 두 점에서의 이런 곡선 두 개가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습니다. 이게 이제 초점이, 이거는 이제 X축에 초점이 있는 경우인데 Y축에 초점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Y축에 초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오기도 하죠. 네. 이게 이제 쌍곡선의 기본적인 정의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쌍곡선의 성질, 어떤 성질이 있느냐 하는 건데요. 쌍곡선에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두 초점이 F1, F2의 쌍곡선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은 F1P, F2를 이등분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성질이 있냐 하면 F2에서 P를 향해서 빛을 쐈을 때 P에서 반사가 돼서 나가겠죠. 그런데 이때 이 각들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F2에서 P로 왔다가 P에서 반사가 돼서 나가게 되면 다른 초점에서 P를 지나는 직선하고 이게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한 초점에서 나간 빛은 반사돼서 다른 초점에서 나가는 방향인 것처럼, 마치 여기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하는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특이한 성질이에요. 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거꾸로 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하면 초점을 향해 가는 빛은 반사돼서 다른 초점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여기 초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쌍곡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초점에서 빛이 나가면 반사돼서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반사돼서 다른 초점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올 때는 초점을 향해서 들어오는 빛이죠. 초점을 향해서 들어오는 빛은 반사돼서 다른 초점을 향해서 간다. 이런 성질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성질인데요. 예, 이거 굉장히 실생활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네, 그러면 쌍곡선의 활용 첫 번째,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망원경. 예, 멀리 있는 거를 보는 그런 망원경인데요. 네. 그래서 망원경에 쌍곡선의 원리가 활용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원리가 어떻게 활용되냐 하면, 자, 이게 망원경이 이제 내부인데, 이 망원경 내부에는 렌즈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은색으로 빛금친 이 부분이 렌즈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코팅이 돼갖고 반사하는 거고요. 여기서 반사가 돼요. 어떤 성질을 이제 만족하냐 하면, 자, 여기에 있는 렌즈는 이 면이 포물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렌즈는 쌍곡선이 돼요. 그리고 이 쌍곡선의 초점이 두 개죠. 그래서 여기 초점 하나가 있고, 여기도 초점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초점은 쌍곡선의 초점이기도 하지만, 이 포물선의 초점도 돼요. 일치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이게 일치하게 만들어져서 굉장히 특이한 성질이 이제 생기는 건데요. 그런데 이 포물선에 이제 어떤 성질이 있냐면, 포물선에는 대칭축에 평행하게 들어온 빛은 반사되어 초점으로 간다 하는 성질이 있죠. 그 다음에 쌍곡선의 경우에는 초점을 향하는 빛은 반사돼서 다른 초점을 향해 간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성질이 복합적으로 망원경에 활용되는데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축에 평행하게 빛이 들어와요. 대칭축에 평행하게 빛이 들어오면 포물선에 반사돼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초점으로 가겠죠. 그죠? 대칭축에 평행하게 들어온 빛은 반사돼서 초점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초점을 향해 갑니다. 그죠? 초점을 향해 가요. 쭉 향해 가다가 여기 있는 거울에 반사돼요. 그러면 이게 쌍곡선이니까 한 초점을 향해 들어온 빛이에요. 한 초점을 향해서 들어온 빛은 반사돼서 다른 초점을 향한다. 이게 다른 초점이죠. 그래서 이쪽을 향해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네. 다시 보겠습니다. 자, 들어온 빛이 포물선에 반사돼서 포물선에 초점으로 가고, 근데 포물선의 초점하고 쌍곡선의 초점하고 똑같으니까 이거는 쌍곡선의 입장에서 보면 초점을 향해서 들어온 빛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을 향해서 들어온 빛은 어디로 가냐면 다른 초점을 향해서 간다 하는 거죠. 여기에 사람의 눈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원경 내부에 보면은 이 포물선 면이 되는 렌즈도 있고, 그 다음에 쌍곡선의 면이 되는 렌즈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물면하고 쌍곡면의 초점이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게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게 활용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거리 무선 항법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거리 무선 항법 시스템. 이거는 로랑이라고 보통 부르는 건데, 롱 레인지 내비게이션이라고 합니다. 배의 위치를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방법이에요. 거리의 차를 이용하는데요. 두 점 사이에 거리의 차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쌍곡선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쌍곡선 두 개를 그려갖고 이제 위치를 알게 되는 건데, 거리의 차를 어떻게 아냐 하면 소리가 도착하는 시간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의 차가 되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여기 A라는 지점에서 P라는 지점이 어디인지 알고 싶은데, A가 B와 C를 이용해서 P의 위치를 이제 압니다. 그래서 P에서 이제 어떤 소리를 내게 되면 P가 C에 도착하는 시간하고 A에 도착하는 시간이 차가 좀 있겠죠. 그 거리의 차를 계산하면 쌍곡선이 돼요. 그 다음에 P와 B하고 A를 시간차를 계산합니다. 그럼 또 쌍곡선이 나오겠죠? 쌍곡선 이렇게. 그래서 그 두 개의 쌍곡선, 이 쌍곡선하고 이 쌍곡선하고 두 개의 교점에 배가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간단한데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쌍곡선의 활용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활용이라기보다는 이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쌍곡선이에요. 이 쌍곡선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을 이렇게 굉장히 인위적으로 이제 정의된 것 같은데, 근데 희한하게 이 자연계에서 이 쌍곡선이 발견된다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루린 해성이라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루린 해성은 2007년 7월 달에 루린 천문대에 예찬즈라고 하는 사람하고 린치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같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 요거는 해성 사진이 되겠죠. 근데 이 해성이 쌍곡선 궤도를 이루는 거예요. 이제 태양이 이제 그 중에 한 초점이 되게 하는 거죠. 2009년에 전국 연합 학력 평가 문제로도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해성의 궤도, 태양이 있고 태양이 쌍곡선의 한 초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성이 이렇게 와서 지나갔고 지금은 이제 멀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009년 1월 10일에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지나고 2월 24일에 지구하고 가장 가까운 지점을 통과해갖고 지금은 이제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자연계에서 이 쌍곡선이 발견된다 하는 거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그죠?
이 쌍곡선의 정의 보면은 굉장히 인위적으로 정의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정의한 그 쌍곡선의 그래프가 자연계에서 발견된다 하는 거는 실제로는 자연계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참 수학의 어떤 그 신기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제 상상력이나 또는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어떤 걸 정의하고 어떤 성질을 찾아냈는데 그게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쌍곡선이 활용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위적으로 정의하기는 했지만 실생활에 많이 활용되기도 하고 또 자연계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쌍곡선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